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해마다 이제 기자간담회를 한 번씩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거의 자, 그러면은 세스 코리아 이제 우리가 몇 회째 이제 14회 14회 세스 코리아 포럼을 개최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그만큼 오랫동안 장기 집권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세스에서 제가 온 지가 2004년도에 제가 취임을 했는데 아마 글로벌 IT 회사 중에서는 꽤 오래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사는 올해가 40년이 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1976년도에 우리 회사가 설립이 됐습니다. 요거에 대한 간략한 히스토리들은 이름이 라스트 네임이 굉장히 좀 특이한 이름이 많아요. 굿나잇.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이렇게 40년 동안 잘 자고 잘 일어나고 편하게 이렇게 지탱해 온 것도 회장님의 성함 때문이 아닌가. 근데 우리 세스가 발전된 게 76년도에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이 어그리컬처 농무성에 있는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하게 돼요. 네 분이 시작하는데 NC State University에서 그러니까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에서 네 분이 시작을 해갖고 창립된 게 세스입니다. 그때 이 농업에 관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네 명이 모여서 맨 뒤에서 그냥 쿵짝쿵짝 하고 있었대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나라의 서울대의 박성현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박성현 교수님. 우리나라 통계학회에 최초의 통계학을 이렇게 론칭을 시키고 통계학과를 만든 분이세요. 우리나라에는 전설적인 분이시죠. 그분이 우리 회장님하고 같이 공부를 하셨어요. NC 스테이트에서. 근데 매일 뒤에서 네 명이 프로그램을 짜고 하더니 세스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주로 우리가 무엇을 했냐면 이 통계 패키지를 팔았죠. 그러니까 단순한 통계 패키지.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도 세스 하면은 옛날 유학 시절에 배웠던 그 통계 패키지를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근데 어떻게 발전하고 변화됐느냐? 그 다음에 95년도서부터 대개 DW,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한 솔루션을 우리가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BI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하고 애널리틱, 분석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 주로 대체 2000년도라고 우리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는 거기서 여기 이제 BI 업체라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올랩 회사들, 코그너스라든가 하이페리언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다 지금 없어졌죠. 다 흡수가 됐죠. 이러면서 비즈니스 애널리틱, 우리는 비즈니스에 대한 분석 솔루션을 내기 시작하죠. 2005년도부터. 그러다가 2010년부터 굉장히 노이즈가 많이 형성이 돼요. 빅데이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IoT, 리얼 타임. 그래서 저희가 2010년도에 HPA라는 걸 우리가 출시를 해요. High Performance Analytics, 그 다음에 Visual Analytics. 이걸 출시해가지고 2016년부터는 빅데이터. 근데 사실 빅데이터는 그 전부터 우리가 전제해 왔지만은 이렇게 변천관리 패키지는 통계하고 분석은 어디나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사실상 이쪽 분야에서는 우리가 147개, 8만 개 사이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스는 그동안에 이렇게 해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즈니스 솔루션은 거의 2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제가 있던 다른 그 IT 솔루션은 크게 비즈니스 솔루션과 이런 것들이 많지가 않아요. ERP 회사라든가 PLM이라든가 SCM, CRM 이렇게 크게 큰 기둥이 있는데 저희는 그렇지가 않고 아주 특화된 솔루션을 갖고 있죠. 예를 들면 anti-money laundering, 돈 세탁 방지, 또 아니면은 fraud, 사기 방지, 이런 것들은 다른 회사에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아주 니치 플레이어, 그런 아주 스페셜한 그 에리어에 그런 그 분석과 통계를 바탕으로 한 솔루션을 저희가 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분야는 Analytics, Visual Analytics.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위가 되기 때문에 그거고, 그다음에 이건 CRM이에요. CRM. 저희는 다 인텔리전스를 붙는데 CRM 쪽에 CI 쪽이 우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다음에 이 리스크는 엔론 사태 이후에 모든 금융회사나 심지어는 공공기관에서도 그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스크 매니지먼트죠. 그 다음에 요새는 사기 방지, 보험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공공기관에서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심평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심평원에서 저희 프라드를 많이 쓰고 있어요. 과연 의사들이 청구하는 돈의 이 질이 어떤가 이거를 해서 세비를 낭비하지 않는데 프라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프라드 사기 방지, 그다음에 뭐 강조해도 지나치 않는 시큐리티 이쪽이 이제 저희의 가장 지금 최정형 데이터였는데 그 다음에 정형 데이터, 그다음에 비정형 데이터로 넘어가요. 2000년도 중반서부터. 최근에는 뭐까지 분석을 했냐면 음성까지 분석을 하죠. 음성을 데이터로 분석한다든가. 저희가 서울대 삼성병원에서 했던 이 막 그 검진 기록도 10억 건에 되는 검진 기록도 수십 년 된 거 이걸 다 데이터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분석해 보니까 대장암 걸리는 패턴이 과거에는 몇 가지 요인이었는데 더 많은 인자를 갖다 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당신 같은 경우는 지금 증상으로 봤을 때 몇 년 후에 대장암이 걸릴 확률이 몇 프로가 높더라. 이런 아주 그 커스터마이즈된 치료 방법이 나오듯이 이렇게 빅데이터가 사용되는 것이 이제는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갔어요. 오늘 발표하고 내일 발표할 저희들의 새로운 그게 VIA라는 게 뭐냐면 리얼타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석은 과거에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갖고 배치로 분석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리얼타임으로 분석한다고 하고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REST라는 게 바로 데이터를 스토어해놓고 끄집어내서 분석하고 했던 그 시기가 이제 스트리밍 데이터 쭉 나오는 데이터를 그 자리에서 분석한다는데 한 단계 더 나가서 엣지 데이터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디바이스들 이런 스마트폰 이 단에서도 분석을 해가지고 리얼타임으로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이 갖고 가는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에 보여주는 그런 새로운 변화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Analytic Continuum 이게 연속체라 하나의 연속체로 쫙 흘러가가지고 저는 이제 짧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이런 기자간담회를 보시면 상세 내용은 지금 나눠드린 그 핸드아웃에 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도 빅데이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5년 정도 계속 연속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2016년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떠한 변화와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될까 그 큰 꼭지들이 가장 고민하는 센터 회사의 탑 전략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식상할 수 있는데 글로벌 2,000개 기업의 3분의 2의 CEO가 내년도에 탑 아젠다로 잡고 있는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러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뭔가요? 그 질문에 그러면 어디에 투자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알 것 같아요. 그 IDC의 자료에 보니까 첫 번째로 옴니 익스피리언스를 캐치해야 되겠다. 특히 B2C 기업에서 고객과 파트너와 인플로이 사이에 옴니 익스피리언스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두 번째는 이것들을 오토메이티드 넥스트 베스트 액션을 하겠다. 자동화되어 있는 의사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2020년까지 10개 기업 중에서 6개 기업은 휴먼 베이스드 딜리버리를 하던 것들이 소프트웨어 베이스드 딜리버리를 하겠다. 자, 한마디로 이게 뭡니까? 알파고 기업을 2020년까지 10개 중에 6개는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파고 기업. 결국 AI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많이들 이야기들이 되고 있는데 결국 기업들이 가야 되는 것들이 사람이 의사결정하는 것들을 기계가 자동으로 하게 하는 것들. 결국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기업은 데이터 혁신 기업들입니다. 오늘 내일 세스 포럼에서 이야기할 내용들은 주로 그런 데이터로 세스 혼자서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갔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 소스와 어떻게 잘 같이 갈 것이냐. 첫 번째가 이런 하드과 같은 또 R, 파이썬, 루아 뭐 이런 오픈 소스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같이 갈 거냐. 두 번째는 가긴 가는데 이 데이터의 성격이 달라졌어요. 리얼타임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배치가 아닙니다. 그러면 오픈 소스에 있는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실시간의 데이터를 그것도 인 메모리에 올려서 더 빨리 처리를 해야 되겠다.
마지막에 하나는 그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소위 이런 분석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업에서 그냥 업무만 잘 알고 엑셀밖에는 더 이상 쓸 수 있는 툴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 요즘 시리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사람들이 손쉽게 쓸 수 있는 비주얼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 이 네 가지가 세스가 생각하고 있는 핵심 기술들입니다.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기술들이 빅데이터 애널리틱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리얼타임 실시간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들, 뒤에서 이제 자세히 이야기할 IoT 애널리틱, 밥 메시어가 이제 발표할 이 세 가지 꼭지에 대한 것들의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글로벌하게는 많이 앞서 있습니다. 한국하고 정도 됐어요. 이제 재작년에 저희가 한 799명 포럼에 참석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데이터 혁신 기업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한 몇 프로나 한국은 될 것 같습니까? 네, 공식적인 기록은 아니지만 1%입니다. 1%. 2년 전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게 하드웨어에 대한 혁신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결국 데이터 분석에 대한 혁신을 가야 될 길이 멀고도 멀다. 이런 것들을 아실 수 있습니다. 사례 하나를 잠깐 보시죠. 국내 사례고요. 여기는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전체 이 코일을 용광로에서 끓여가지고 쭉 선을 가서 피니시드 밀이라는 거에서 이제 당근제를 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이렇게 감는 이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이제 문제는 하는 중에 공정에 이상이 있어서 그 공정 이상으로 인해서 품질이 불량이 됩니다. 뿐만이 아니고 이미 사실 전수 검사를 하지를 못하거든요. 전수 검사를 하지를 못하고 물건이 벌써 나가버렸는데 그 나간 거에서 이상이 있어서 클레임이 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 많이들 해봤겠죠. 많이들 해봤는데 계속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여기에서 마이크로 데이터라는 걸 씁니다. 생산 공정에서 밀리세컨드 형태로 데이터들이 막 떨어집니다. 그 데이터들을 밀리세컨드로 떨어지는 데이터들을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그걸 가지고 이게 불량이 날 것 같은지 아니면은 이쪽에서 코불이나 핏값이라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기계가 튕겨져 나오는 이런 장비가 이상이 생기는 것들이 납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감지해서 스코어를 하는 거죠. 이건 가능한 것도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이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엔드 유저가 직접 쓸 수 있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핸들링 할 수 있는 걸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당면할 환경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요소들로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조금 전에 보셨던 건 11억 건의 데이터입니다. 11억 건의 로 데이터입니다. 그 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고 처리하는 그런 환경으로 바뀝니다. 과거의 BI와 다른 것은 BI는 대부분 정형화되어 있는 서머리 데이터입니다. 많아봐야 1000건, 10,000건, 많으면 10만 건. 그게 아니고 이거는 공장에서 나오는 마이크로의 로우 데이터를 11억 건을 한꺼번에 돌리면서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것들입니다. 이런 환경으로 이제 바뀌는 게 우리의 환경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세스가 앞으로 40년 동안 분석이라는 한 방향으로 왔는데 앞으로 이제 바뀌어야 될 방향을 크게 네 가지 꼭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 세스 하면 보통 많이 떠올리시는 것이 세스 안에서는 잘 되는데 다른 거하고의 연관성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개방성, 세스 외에 새로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코딩을 한다든지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파이썬 같은 경우로 코딩을 해서 세스를 불러온다든지 아니면은 클라우드에서 세스를 쓰고 싶은데 API 모듈을 그냥 콜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하는 등등의 이 오픈 환경을 철저하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신문 기사에 보니까 세스가 오픈 환경을 품다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그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품는 게 아니고요. 세스가 오픈 환경으로 쑥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세스가 오픈 환경으로 쑥 들어가다 뭐 이렇게 오히려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개방성 이 부분이고요. 단순히 코딩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REST API나 이 표준화되어 있는 API를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환경입니다. 두 번째는 클라우드입니다. 지금 많은 환경들이
그냥 클라우드 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어떤 클라우드든지 클라우드를 지원할 수 있는 멀티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지원을 합니다. 당연히 클라우드로 가게 되면은 과금 체계도 바뀌겠죠. 컨슈머 베이스로, 사용량 베이스로 이런 형태의 모델들로 바뀔 예정입니다. 또한 이런 것들이 사용하는 것들이 심플한 파워풀이라는 이야기는 이게 세스인지 뭔지 알지 못하고 그냥 분석을 비주얼 환경에서 하는 겁니다. 하는데 그 밑단은 인메모리라는 기술을 베이스로 해서 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하나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분석 아키텍처다 이렇게 한 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개방형입니다. 개방형. 이제 더 이상 세스는 세스 안에서 되는 게 아니라 난 세스 유저가 세스를 쓰고 싶을 때 API를 불러서 세스를 쓸 수 있고 파이썬과 같은 그런 랭귀지를 쓰고 싶을 때 주피터 노트북 같은 데에서 그냥 세스를 불러다 쓸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이 세스에 바뀌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세스 바이아가 무슨 뜻이냐 아마 찾아보시면 잘 안 나올 겁니다. 안 나오는데 여러 가지 뜻 중에서 하나는 보야지의 뜻이 있습니다. 보야지. 앞으로 미래를 향한 여정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개방형과 클라우드 기반의 분석이라는 핵심에 대한 먼 여정을 이제 시작을 하는 것들입니다. 아니면은 아마존 웹 서비스를 쓰고 싶든 그 위에서 소프트웨어 서비스, 클라우드 레이어의 제일 위에 있는 세스는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레이어에 있는데 거기에서는 모든 표준들을 맞춰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입니다. 아마 파스, 플랫폼 에서 서비스의 제일 대표적인 것들이 클라우드 파운드리이죠. 그래서 클라우드 파운드리 위에 세스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아무런 무리 없이 그대로 올라가서 거기에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의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들이 파이썬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액세스를 하는 것들이 다 개방이 되는 것들입니다.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세스 유저들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난 세스 유저가 이런 표준에 의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확산해 보면 자, 제가 지금 아이워치를 차고 있습니다. 아이워치에서 세스 분석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형태가 가능할까요? 여기에서 내가 뭐 리그레이션을 돌린다든지 회귀 분석을 돌린다든지 하게 되면 API를 통해서 클라우드에 있는 세스의 모듈을 콜해가지고 여기서 돌리고 결과를 던져줍니다. 실제 러닝은 어떻게 됩니까? 클라우드에서 되는 겁니다. 그러면 API를 통해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서 이 아이폰, 웨어러블, 엣지 네트워크에서도 세스를 쓸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게 될 실제 시스템 없이 클라우드 형태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아도비나 이런 데서 친숙하게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세스가 그런 영역까지도 이제 커버를 하게 됩니다. 또 뒷세션에서 이제 자세히 이야기 드릴 Analytic for IoT 사실은 세스의 장기적인 비전입니다. Connected World의 Connected SES로 가기 위한 그런 장기적인 비전이고요. 여기에 대한 것은 뒷세션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게 뭔 것 같으세요? Artificial Intelligence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기자분들이 이걸 좀 잘 좀 알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 게 알파고가 하는 Artificial Intelligence랑 Real World에서 예를 들어 그 캠페인을 한다든지 CRM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미 16만 건의 기보라는 데이터가 아주 잘 정제가 되어 있습니다. 3천만 포인트의 데이터 디시전을 할 수 있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런 러닝할 만한 무한한 데이터도 없고 그 데이터가 굉장히 미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파고와 같이 여기 아니면 여기 딱딱 뜨는 것 같이 알고리즘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런 머신러닝의 알고리즘은 쓰지만 그걸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머신러닝의 프로세스. 본 세션에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어쨌거나 세스는 이런 그 머신러닝에 대한 것을 비주얼 데이터 마이닝 앤 머신러닝이라는 제품을 이번 바이아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다른 것과 차이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 데이터에 핸들링하는 부분들까지도 여기서 같이 포함을 하고요. 머신러닝의 알고리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비주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같이 제공을 Very excited to be here. I'm going to talk a little bit this morning about the analytics of things. Obviously, there's a big market movement around
the Internet of Things, and there's lots of terms being used, whether it's privacy or security or big data or servitization, machine-to-machine learning, all of which Junli had talked about our future architectures and the things that we're doing to build forward to enable our customers to take advantage of this unique opportunity with the Internet of Things. But there's definitely a lot of what I would call Industry 4.0 in that video, where the factory was able to stream the data in and build self-learning models. All things are connected in this new world, whether it's the car manufacturer with the retailer, the car manufacturer with the local government. All this data can be used in concert to best manage and optimize your organization and the customer experience. When you look at this, IoT spans both what I would call big data, analytics, and the ability to act. And in what Junli showed the modeling, the experience, the machine-to-machine learning, push back into the edge, back to where the data is coming into the stream. 합니다. 5개 항목이 있고요. 하나는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은 모든 데이터를 혁신 기업들은 다 쓰고 있더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내부 데이터하고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라는 새로운 데이터를 융합해서 쓰고 있는지, 그게 이제 첫 번째 그 설문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대부분 그 데이터를 가지고 보고용으로만 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덮어버리죠. 의사결정에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혁신 기업들은 대부분 이거를 실시간 의사결정에 사용하더라.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실시간 의사결정에 데이터를 얼마나 사용을 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두 번째 질문이고요. 그 외에 몇 가지 더 질문들이 있는데, 세 번째 부분이 알파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데이터를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실패한 것까지도 계속해서 돌려서 그것을 축적할 수 있는 데이터의 그 축적의 프로세스가 있느냐. 저희는 그걸 fast fail approach라고 합니다. 빨리 실패하고 그 노하우를 쌓는 그런 프로세스가 뭐가 되든지 있느냐. 이런 거에 의해서 설문을 했었고요. 2년 전에 저희가 할 때에 그런 기준의 글로벌 기준은 11% 정도가 혁신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 1% 정도가 그렇다라고 이제 응답을 했습니다. 올해에 다시 할 거고요. 올해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또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분석의 데이터는 보고서로만 끝납니다. 그게 DW죠.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랬다더라라는 걸 하지 이걸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사람의 감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동화를 했느냐. 실시간의 의사결정에 바로 쓰는 겁니다. 아까 밤메시어가 이제 설명을 했지만 차가 가다가 고장이 날 것 같아요. 아니면 고장의 시그널이 있어요. 그러면 근처에 있는 딜러한테 그 시그널을 주고 또 이유가 뭔지를 알려줍니다. 이게 이제 실시간 의사결정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대부분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거를 한 번으로 끝냅니다. 프로세스가 없어요. 대부분의 우리 국내 기업들이. 그래서 그런 뭐 세 가지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현재 국내 기업들은 못 하고 있고 글로벌은 한 11% 정도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 올해 똑같은 내용으로 또 설문을 할 겁니다. 작년, 재작년에 했을 때 799개 고객에 한 260개 기업, 22개 산업군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확장을 하고 싶어요. 근데 사용자는 이게 16년인지 8년인지 상관없이 그 유틸리티 쓰듯이 기름이나 전기 쓰듯이 그냥 디스크나 CPU만 할당을 하면은 자동으로 익스펜드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제 그런 개념들이 보통 툴 레벨에서 되는 것들하고 저희처럼 클라우드 기반에서 되는 것들은 전혀 다릅니다.